이쪽이 이제 그런 이상한 여론조사를 가지고 마치 국민들 일반 여론이 안 그런 것처럼 해서 이제 이쪽 호원 세력한테 약간의 심리적 좌절감을 안겨주려고 그러고 그럼 여기를 갈라치기 하려고 갈라치기 심합니다 지금부터. 이것만 조심하면 돼요. 네. 특정인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김부겸 전 총리라든지 네. 그리고 뭐 김경수 전 지사라든지 다 이런 분들 임종석 전 임종석 실장이라든가 전 실장이라든지 네. 김두관 전 지사라든가 그렇습니다. 김동연 전 전 지사 지사. 네. 지금도 그러한데 이 갈라치기가 폭발할 시점이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심선고. 그래서 이 갈라치기가 먹힐까봐 불안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빨리 이걸 김을 빼야 되는데. 2심 유죄 선고지. 정확히 유죄 말하면. 선고라고 네. 무죄가 한다면 나면은 무죄가 아무 나면은 문제 없고. 이재명 대표는 부스터를 달고 날아다니겠지. 그러면은 뭐 갈라치기 시도도 먹히지도 않고 그럴 거니까 그 얘기는 할 필요 없고 네. 유죄 선고가 나면 이거를 사법 이제 리스크. 지렛대 삼아 가지고 민주당 내에서도 아 이제는 내가 대선 주자로 나서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면은 내분이 막 생기고 그거를 언론이 증폭시키면서 엉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실제로 이런 우려를 많이 해요? 아니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거예요. 이걸 김을 빼야 되는데 다들 안 해. 우려를 안 하는 게 우려스럽다고? 저는 그겁니다. 왜 안 한다고 생각하냐면 이걸 다루기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공격을 받거든. 화가 쌓여 있어가지고 막 폭발을 하니까. 폭발합니다. 다루기만 해도 공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이성적으로 네. 그러니까 우리가 호헌 세력이잖아요. 네. 호헌 세력이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면 목표가 공통적으로 주어져 있어요. 내란의 완전 진압 이 목표고 일단은 그걸 하기 위해서는 조기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해야 되죠. 당연합니다. 내란 세력이 또 집권을 하면 내란 청산이 안 되니까. 안 되죠. 그럼 우리 모두의 공통 목표는 내란의 완전 제압을 위한 조기 대선 승리. 이게 우리 모두의 공동 목표인데 내가 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지 그게. 있겠죠, 당연히. 그 권리야 누구한테나 있는 거지. 정치하는 그건 사람. 뭐라고 할 수 없고. 그런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모두에게 내 손으로 그 일을 하고 싶다. 그렇죠. 이건 당연한 어떤 욕구라고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를 그냥 확인하면 되는데 원칙을 이재명 대표는 2021년도인가에도 대법원 가서 깨져와가지고 피선거권 상실형을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깨져온 거 아니에요. 드라마죠, 드라마. 네. 그래서 한번 살아난 전력이 있어요. 네. 그 이번에도 항소심에서 또 판사가 이상한 판결을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여전히 그 가능성이 이번에도 남아 있습니다. 네. 따라서 항소심에서 뭐 당선 무효형 또는 뭐 피선거권 박탈이 따르는 유죄 선고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건 대법원 가서 또 싸워야 돼요. 그건 맞죠. 왜냐하면 이 모든 기소가 윤석열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했던 공작에 입각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또 싸워야 돼요. 당연히 그 법적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되지 않는 한은 이재명 대표는 출마를 하는 거죠. 출마하죠, 당연히. 그리고 대통령이 되면 기소가 중단이 돼요. 그거는 기소를 못 해요. 대통령이 돼 있는 동안은. 불소추 특권? 예, 불소추 특권이 아니, 있어서. 그게 무슨 말이죠? 대통령이 당선되면.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당선되는 그 다음 날 취임이잖아 지금. 네, 취임하면 그러면 내란 외환을 빼고는 기소를 못 해. 아니죠. 이거는 기소가 재판이 진행 된 건이 스톱이야 스톱. 예? 재판이 스톱된다고? 예, 재판이 스톱돼요. 임기 마칠 때까지. 예? 진짜로? 예, 임기 마칠 때까지 재판이 다 스톱됩니다. 그걸 둘러싸고 또 이제 보수 언론 쪽에서는 한동훈도 해석에 다툼이 있다는 맞아요. 식으로 헛소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불기소 특권을 대통령에게 준 이유는 뭐냐면 국가 주권의 상징이고 국민의 위임을 받아서 주권을 행사하는 이 최고 통수권자에게는 이 직을 수행하면서 저지른 범죄가 아니고 취임 전의 여러 일로 인한 기소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취지가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기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주권 재민이라는 우리 헌법의 원리를 옹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퇴임할 때까지 스톱됩니다. 모든 소추 절차가. 국민에 의해서 선택을 받으면 저는 그 재판은 스톱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스톱이 된다는 거예요? 다 스톱돼요. 그러면은 이런 논란이 필요 없는 안 거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근데 이제 그러면 그럼 뭐 2심까지 뭐 최종심은 아니지만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대통령 되냐 이런 식으로 공격받을 소지가 있어. 그건 약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 조선일보 그 주필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 그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되겠어? 이재명도 없어져야 돼. 이렇게 칼럼을 써요. 뭐 그러면 그 공격은 얘기는 하겠지. 이제 민주당이나 국힘당 어느 당을 확실히 지지하지 않는 이른바 중도층
이런 분들 보고 그래 그러면 안 되죠. 이재명 찍으면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민주당 지지층한테는 뭐라고 하냐면 야 중도층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네 이재명이 내보내면 질지도 몰라. 그러니까 너네 이재명 지지하지 마. 이 시도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아 그런 거. 다행스러운 거는 조세를 안 봐. 그런 공격을 할 거기 때문에 이제 그다음 문제예요. 이재명 대표는 출마하면 돼요. 출마해야 되고. 그러니까 출마를 못할 가능성이 0%예요. 0%. 아, 그거는 0%예요. 그러니까 제가 법도리에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말씀드리면 다 알아들을 줄 알았는데 아니요. 선배님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불소추 특권의 의미를 명확하게 잘 정리를 해주셔서 재판은 자동 정지. 이재명 대표의 출마는 기정사실로 우리가 봐야 되고요. 근데 이제 왜 꼭 이재명이어야만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어 이런 사람이 있을 수 네. 있잖아요. 많아 보이던데요. 다 나와 지금. 많아 우리 최강욱 보이던데요. 의원이 만약 그런 사람이라면 자격이 안 되는데요, 이분. 아니 만약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 자격이 감정이입을 됐다면. 해서 네.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속으로 그 전까지 가능성이 0%라고 하지만 혹시 모르잖아. 뭐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까지 유죄 나오고 나서 내가 안 하겠다 이럴 수도 있는 거고 하고 주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 네네. 그러면 어떻게 처신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욕심이 크면 클수록 저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계속 소리를 질러야 되지 않을까요? 안 되겠네 정신. 이재명이는 안 된다고 계속 얘기하고 공격을 하면서 자기가 그 자리를 대처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를 보면 민주당 지지층의 75% 그렇죠. 이상이 압도적 이재명을 지지를 지지하고 가지고 있어요.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래 네 말이 맞네. 네 지지해 줘. 에이, 이런 아니죠. 아니죠. 나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 만약에 내가 네. 대선에 나가고 싶어. 그리고 내가 잘할 것 같아. 잘할 수 있어. 네. 이재명도 좀 뭔가 지금 그냥 사법 리스크 있는 것 같아. 그럼 어떡해? 그러면 나는 딱 나가서 이 내란 진압은 제가 전문가입니다. 저에게 여러분 한번 좀 맡겨주십시오. 아니야. 아니, 그다음에 아니, 어때? 원하시는 답은 아니라고. 제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돕는 거죠. 그러다가 안 되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네가 제일 열심히 했으니 이재명 대표가 그렇지. 그렇게 하는 게 나를 정상이지. 점지해주게. 나처럼 하라고 나처럼. 그러니까 정상은 그렇다는 거죠. 나는 어떻게 했었는데? 정치를 안 할 사람이지만 사법 리스크는 말은 더러운 말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렇지. 그것은 내란범의 언어다. 윤석열이가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를 없애려고 한 거나 검찰을 동원해서 이재명을 없애려고 한 거나 그렇지. 기본적으로 성격이 똑같은 일이다 그게. 네. 맞아요. 이재명을 검찰권을 동원해서 죽이려고 하다가 실패하니까 못 죽이니까 그거를 더 키워가지고 아예 국회를 없애는 쪽으로 온 거 아니냐. 군사력으로. 그것이 동일한 행위라는 거예요. 그렇죠. 전 매우 그것이 동의합니다. 맞아요. 내란이 소를 훔치는 거면 이재명을 죽이려고 한 건 최소한 닭을 훔치려고 한 거라고. 네. 동일한 행위예요. 네. 네. 따라서 우리는 사법 리스크라는 말을 쓰면 안 돼. 이재명을 기소한 모든 기소는 다 정치적 목적으로 한 반칙 행위야.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재명 대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출마해야 돼. 당연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죠. 계속 내란 세력과 싸우는 거야. 그렇지. 어. 그게 정상. 그래갖고 이재명 대표가 별일 없이 출마했다. 그러면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거야. 그거 나는 장관하면 돼. 장관. 만약 네. 이재명 대표한테 뭔 일이 생겼어. 네. 그 이재명 대표가 못 나가게 됐어. 그러면 이재명을 지지했던 유권자들이 누구를 지지할까? 오. 이재명 사법 리스크 있어도 안 돼. 내가 할 거야라고 말한 사람하고 아니지. 제일 열심히 싸웠던 제일 사람 열심히 맞아요. 이재명과 함께 싸웠던 사람하고 중에 사람으로 누구한테 하죠. 펴줄 것 같아? 두 번째 사람. 그러네. 유시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러면 지금 막 튀어나온 사람들은 너무 전략을 잘못 짜고 있는 이 잘못 거야. 망하는 거지. 길로 가는 거야. 망하는 길로. 이게 잘못이라는 얘기를 내가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전략이 잘못됐다. 뭐 윤리적으로 뭐 틀렸다든가 논리적으로 안 맞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그래. 이게 이 상황이 이제 특수한 상황이라. 상황이 변했다는 걸 지금 인지를 못하고 있는 그렇지. 이게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정치적 경쟁 상황이 아니고 내란 세력의 준동을 철저히 끝까지 제압해야만 하는 그렇지. 비상시국이란 말이에요. 맞아. 이 조건에서는 우리가 평소에 쓰는 정치 문법으로 하면 다 망해요. 작년 총선 때를 생각하면 그때 윤석열의 무능과 횡포와 이 부패가 극에 달했잖아. 네. 그게 많은 시민들이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할 때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소위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의 반기를 들고 사법 리스크 운운하면서 체포동의안에 몰래 네. 가표 찍고 했던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다 날라갔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게임의 구조가 지난 총선 때보다 더 극화된 상황이에요. 지금 그렇죠. 강도가 더 높아 지금. 그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런 조건에서 훈장질 하듯이 야 이재명 네가 못 나가지고 지난번 댄스 때 진 거야 이런 소리 하고 그렇지.
네 혼자 사면 잘 될 것 같아 이런 얘기하고 안 돼. 그래갖고 뭐가 되겠어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잠깐이에요. 아니 왜 망하는 길로 가냐 이거야. 작가님 그러면 이거 진짜 인간적 호기심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김부겸 전 총리 안 해본 거 없이 다 해본 분입니다. 예. 그럼 어떻게 보면 정치 너무 잘 알겠지. 그리고 심지어 똑똑하겠지. 근데 왜 지금 죽는 길로 가느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압도하지 못하는 것은 지지율이 이재명 대표 너에게 주는 경고다. 이재명 너 본인과 국민과의 간극을 좀 좁혀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인이나 간극을 좁혀야 되는 거 아니야? 나랑은 간극이 너무 큰데 그분은 지금. 그 똑똑한 사람이 왜 이렇게 되는 거냐? 안 똑똑해. 지금은 안 똑똑하시다니까. 그 사람은 누구나 갈수록 덜 똑똑해지게 돼 있어요. 노력 안 해서 그래요. 그 뇌과학자들이나 노인내과 전문가들이나 이런 의사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 미친 듯이 뇌를 쓰래요. 그러니까 몸의 활력을 계속 유지하고 싶으면 미친 듯이 근력 운동을 하고 뇌를 똑똑한 상태로 유지하고 싶으면 미친 듯이 뇌를 쓰라고 그래요. 그거 말고는 막을 길이 없다. 아, 노력. 이게 모든 의사들이 주는 어드바이스거든. 학자들이. 그 환경의 영향은 없을까요? 자기가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들 아 있잖아요. 자신한테. 네, 그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면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런 거 같아요. 왠지. 그러니까 세상의 한쪽 구석에는 또 그런 세계가 존재하고 있긴 하죠. 근데 넓은 대중의 세계와는 동떨어진대요, 거기가. 그 되게 좁은 세상일 텐데. 페이스북에 글 하나 올리면 막 기사가 몇백 개가 나와. 아 그거 크다. 그거네. 이건 마약이거든. 지난 총선 때 아웃된 사람들도 한마디 할 때마다 언론이 네. 어마어마하게 해줬잖아. 자기가 과대망상에 빠져가지고 네. 뭐 소속 출마하고 뭐 당을 바꿔서 출마하고 신당을 만들어서 출마하면 될 줄 알지. 근데 이낙연 대표조차 15%를 못 넘겼고 그것도 광주에서. 그리고 수도권에서 출마한 조응천, 홍영표 10% 넘긴 사람이 없어요. 맞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착각이 뭐냐 하면 그런 거는 대주주라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당의 대주주는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빠지면 당의 베이스 하나가 무너질 정도로 국민의 신망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대주주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의 정치인들은 다 소액주주야. 아니 내가 뭐 삼성전자 주 10개 가지고 있는데 내가 팔았다고 해가지고 삼성전자 주가가 영향을 받나? 최소한 지분율 1%라도 갖고 있어야 시장에 탁 불면 가격에 영향을 받을 거 아니야. 근데 이 사람들이 삼성전자 주식 한 10개 가지고 있으면서 대주주인 내가 줄 움직이면 삼성전자 주가가 출렁할 거야. 왜냐하면 누군가가 시장에 10주 내놨다고 막 언론에서 막 보도를 하거든. 근데 투자자들은 신경도 안 써. 그게 자기만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언론의 마약에 중독돼가지고. 원래 정상적인 상황이면 언론의 보도량은 민심의 흐름을 반영하게 돼 있는데 지금은 거의 모든 언론이 민주당 또는 호원 세력을 분열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보도를 쏟아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에 혹해서 다니면 지금 보도량으로 보면 또 보도의 어떤 내용이나 이런 걸 보면 임종석 실장 전 실장이나 뭐 김경수 전 지사나 뭐 김동연 현 지사 이런 사람들은 저기 이재명급이지. 네. 지지율 한 30%씩 나오는 거지. 맞아요. 아니 진짜 그래 진짜. 언론만 보면. 네. 그래서 이 분열의 분노는 좀 김을 뺄 필요가 있어. 왜냐? 이런 것만 다뤄도 예를 들어서 최강욱 저거는 저 누구 편이야 저거. 응? 막 이런 식으로 보면서 막 분노하고 막 최강욱한테 막 돌 던지고 그런다고. 무슨 그게 라인이야? 그러면 분열 공작에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오히려. 그건 맞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제 유 작가님 말씀처럼 그 주식 한 개나 10개 들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치권을 계속 보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별로 큰 변수가 아니고 그냥 저런 목소리도 있는 거야 정도의 그렇지. 의미만 있으면 되는 건데 네. 이제 우리 지지자나 또 열성적인 우리 유권자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쌩얼 어떤데 뭐 저런 것들이 다 있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네. 거기다가 막 이렇게 분노를 투사하시는 순간 그 언론을 이라는 어떤 도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지분이 더 많은 것처럼 렌즈를 갖다 붙여주는 사람들은 네. 딱 웃고 있는 거지. 그렇지. 그래. 야, 이거 먹힌다. 계속 흥분해. 네, 이러고 있는 먹힌다. 건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지금 작가님 말씀이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게 제가 그 짧은 국회 생활 동안 느낀 게 뭐냐면 이게 시간이 오래 갈수록 말이야. 아까 최욱 씨 그랬잖아요. 그렇게 똑똑하신 분이고 경험도 많고 많은 걸 해보신 분인데 네네네.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예요. 어느 운동 선수든지 정말 스타 플레이어가 잘 나갈 때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이
계속 잘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지나고 나면은 체력도 떨어지고 기술도 떨어지고 해가지고 이게 떨어진다고 실력이. 정치인들은 제가 보니까 가면 갈수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시대 정신을 읽고 또 시대하고 조응하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되게 대주주로 커가는 사람 아주 극소수고 대부분의 경우는 그 안에서 내가 국회의원을 몇 번 더 하느냐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어떤 자리를 더 가느냐 이게 현실적인 목표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걸 하다 보면 계속 선거를 하거든요. 당내 선거도 하고 지역에서 선거도 하고 또 지자체 가가지고 선거도 하고 막 하잖아요. 그럼 선거를 하는 과정에서 자기 지지자들의 폭이 넓어질 것 같잖아요. 정치를 네. 오래 하니까. 네. 그게 아니야. 선거할 때마다 적이 생기고 선거할 때마다 경쟁을 하니까 이만큼이 자꾸 떨어져 나가가지고 결국 오래 한 분들이 보면은 나중에 가까워진 거는 자기 기사 좋게 써주는 기자들, 그다음에 자기 따라다니면서 그 옆에서 뭔가 이렇게 부스러기 주워먹는 가신들 이런 사람들만 남아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쿵짝쿵짝하면서 재밌게 지내. 그러니까 이제 앉아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딱 해서 야 요새 유심히 잘 나가대. 옛날에 내가 부총재 할 적에 저 대변인 내가 시켰는데 뭐 이런 소리만 하고 있는 거야 앉아가지고. 그렇구나. 딴 세상. 야 이제 알겠네. 네, 그러니까 이게 주식 지분이 안 늘어나고 갈수록 이거는 이제 이미 다 이게 휴지가 돼 있는데 나는 많이 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요거 값 쳐줄게 하면 박근혜 같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비서실장하고 이렇게 되는 거야. 야 기가 막히다. 맞는 것 같아. 대중의 욕망을 감지하고 그거에 부합하는 행동을 해야 그 사람이 네. 정치적으로 위력이 생기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다는 나의 욕망을 그런 식으로 노출시켜 갖고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책해지기만 하지. 네. 그 보세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 바둑을 예를 들면 인공지능이 없던 시대의 바둑하고 인공지능 시대의 바둑이 완전 다릅니다. 지금. 그게 예전에는 3-3에 뛰어들고 이런 거는 하지 말라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인공지능이 나와서 확률 계산을 다 하니까 무조건 3-3을 파는 게 낫다. 그래서 지금 다 프로들이 3-3을 팝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공지능 없던 시대의 최고수가 이제 이창호, 이세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세계 최강 바둑 선수였잖아요. 근데 이창호 씨는 지금도 바둑을 떠요. 별로 이기는 데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 그냥 바둑을 떠요. 젊은 사람들하고. 그래요. 근데 승률은 어느 정도 돼요. 최근에 와서 인공지능도 공부 좀 한대. 근데 표는 안 내. 그러니까 인공지능 시대의 최강인 신진서에 대해서 그거를 인공지능 시대라서 걔가 잘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신진서가 지금 최고의 제일 훌륭한 바둑 선수라고 얘기를 해요. 이세돌 선수는 딱 보고 인공지능 나오니까 난 그만둘래. 그만뒀잖아요. 나하고 비슷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판이 바뀌면 그 바뀐 판을 인정을 해야 돼. 이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 오늘 방송 좋아. 우선 이제 내가 하나씩 해볼까? 평을. 너무 좋은데. 이것 좀 우폭풍 없을까?